늦게 오셔서 못 들으신 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원래 이 CCD 오토파일럿 촬영 작동하는 제가 할 건 아니었고요. 다른 분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꼭 나라 회원분들께 이 편한 것을, 편한 환경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셨고요. 사실 제가 그분한테 배워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발표 자료는 준비 안 되어서 미국 원격 관측소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필 거기가 오늘 날씨가 안 좋고 그리고 정전인지 네트워크 단선인지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여줄 수가 없고 다행히 제가 스크린샷 몇 개는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고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라든지 그럴 때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CD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뭐냐면요. 스케줄링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러 가면은 장비를 세팅 다 하고 나서도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일단 대상을 도입을 해야 되죠. 그리고 구도를 잡아야 되겠죠. 원하는 대로. 그리고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 LRGB 뭐 스케줄링 걸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 장 한 장 찍으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초점이 나갈 수도 있고 좌우선을 만나면은 우리 적도에 쓰시는 분들은 또 플립도 한번 해줘야 돼요. 플립 안 하고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망원경이 삼각대에 부딪힌다거나 카메라가 부딪힌다거나 그러니까 넘겨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대상만 찍으면 다행인데 두 대상, 세 대상 찍으면은 중간에 또 구도 바꿔지고 앞서 했던 것도 또 다 해야 돼요. 엄청 귀찮고 힘들죠.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비싸가지고 힘들어지고 퀄리티가 안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원격 관측소를 운영을 오래 했었고 지금 해외에서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방 안에 앉아서 저녁에 해지고 동 열고 뭐 이래저래 하면 되게 편해요. 초점도 잡고 막 하면 되는데 메리디안이 새벽 2, 3시에 걸려요. 좀 아까워요. 국내에 낡은 한 몇 번 있다고. 아까워요. 새벽에 알람 맞추고 일어나서 깨가지고 반대로 돌리고 초점 다시 맞추고 막 하고 엄청 귀찮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미국 유메시코 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쯤부터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되게 좋죠. 하지만 업무 시간이에요. 내가 여기다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접속해서 뭐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링 프로그램을 배웠고요. 얘는 그 CCD 웨어즈라는 그에서 나오는 CCD 오토파일럿 5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얘가 하는 게 어쩌면 별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카메라는 맥심 DL 거 써라. 맥심 DL 띄워놓고 카메라 붙여놓고요. 망원경은 더 스카이 X에 붙어있는 거 써라. 더 스카이 X에다 제어를 하고요. 그리고 플레이트 솔빙. 플레이트 솔빙은 이미 많은 분들 요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플레이트 솔빙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분석해서 이 이미지의 센터 좌표가 적경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픽셀 스케일, 한 픽셀당 스케일이 얼마인지 그걸 알면은 화각도 몇 도바이 몇 도인지 알 수 있고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 기능을 플레이트 솔빙이라 그러거든요.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해서 자동으로 알려내는 프로그램이에요. 또 방식이에요. 또 플레이트 솔빙은 핀포인트라는 거 써라. 포커서는 저는 지금 안 쓰는데 여기 포커스 맥스 같은 거 걸어놓으면 포커스 맥스에서 또 오토포커스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써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엮어놓고 자기가 관장해서 위에서 명령 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망원경은 포컬 렌스 얼마 쓰고 있고 픽셀 사이즈, 가이드는 어떤 거 쓰고 있고 뭐 마운트는 어떤 타입이고 그리고 뭐 가이드 웨이트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슬루 할 때는 뭐 정밀하게 슬루를 해라. 적어도 30초가 이내에는 들어와라. 이런 목표치도 주고요.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또 설정하는 부분은 가이드도 이제 저 같은 경우 맥심에서 가이드 하도록 해놨는데요. 맥심에서 뭐 디저링을 해라. 혹은 가이더의 노출 시간을 알아서 정해라. 타겟 ADU는 3000 정도인데 최소 0.5초 노출에서 최대 10초 노출. 요 안에서 네가 3000 ADU짜리 별을 나오도록 노출 시간 정해라.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이드 하는 거고 메리디안 플립 여기 이제 좌우선을 만나면은 마운트를 거꾸로 돌려주는 그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쉘 패스트 메리디안 만나면은 30분 정도 더 트랙해라. 30분 정도 더 트랙하다가 그 이상 지나면은 반대로 돌려라 하는 걸 설정하는 거고요. 네, 오토가이드 스타 셀렉트 애프터 플립도 플립되면 오토가이드 스타 알아서 잡아라 하는 그런 세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창이 세션 창인데 이렇게 대상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대상은 뭐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데 RC443 엔터 치면은 더 스카이에서 RC443의 센터 좌표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센터 좌표 쭉 찍어주고요. 그래서 클릭해 보면은
20도 20도일 때는 그러니까 동쪽에서 20도일 때는 요 시간이고 이 대상이 그러니까 오늘 동쪽에 20도인 요 시간, 서쪽에 20도일 때는 요 시간. 요 안에 이제 저는 촬영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달이 언제 뜨고 언제 지며 해가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 그리고 그 천문 방명이 언제인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퍼스트 스타트 타임 그리고 엔드 타임 있잖아요. 이거 보고 언제 촬영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미리 볼 수가 있고요. 맥심에서 그 오토 세이브처럼 비슷하게 돼 있어요. 각 여기 슬롯을 열어서 어떤 필터를 몇 장 찍고 비닝과 익스포저 타임 그리고 각종 딜레이 타임을 넣어주면은 시간 계산해서 언제 시작하면 언제 끝난다 라고 되는 거고요. 요 시간을 요 액티브에다가 체크 해놓으면 요거 찍은 다음에 요거 찍고 요거 찍은 다음에 요거 찍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설정 다 끝나고 런 들어오면은 이제 언제 라이트 프레임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런 세션 하면 이제 실제로 시작하는 건데요. 제가 실제로 시작하는 화면을 따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런 하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되냐면요. 먼저 망원경에다가 슬루 명령어를 줘요. 더 스카이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더 스카이를 안 통하고 아스콘 드라이브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더 스카이에다가 마운트도 물려놓고 막 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같이 여러 장비들을 하다 보니까 이 호환성 문제를 한 번씩 뻗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줄이려고 마운트는 그냥 더 스카이에 맡겨놓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마운트 제거하고 싶으면 더 스카이 통해서 해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스카이 통해서 그 대상 포인트로 처음 슬루잉을 딱 하면은 맥심한테 찍어라 명령을 줘요. 그래서 사진 한 장 퍽 찍고 나서 얘를 프레이트 솔빙을 핀포인트라는 놈을 쓰라고 해놨잖아요. 핀포인트 프로그램한테 던져주고 핀포인트가 적정적인 센터 값을 찾아냅니다. 찾아내면은 이걸 다시 우리가 오차를 알잖아요. 얼마를 더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수정된 좌표를 마운트에게 주고 맥심이 사진 찍고 핀포인트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설정해 놓은 30초가 정밀도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촬영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촬영하기 전에 당연히 가이드 영상 먼저 찍어서 목표하는 밝기의 별을 찾을 거고요. 찾고 나면 이제 가이드 시작하고 그 다음 세션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다가 어떤 이벤트 발생 시 메리디안 걸리거나 하면은 다음 그 플립 시키고 똑같은 거 하고요. 네. 지금 저는 거기까지 하고 있고요. 원래는 그 포커스 맥스도 같이 엮었어요. 포커스 맥스는 어떤 기능이냐면은 오토 포커스라는 건데 걔는 방법 자체가 내 망원경, 내 스코프에 V커브라는 걸 먼저 그려봐요. 초점을 점점 움직여서 이 초점이 어디서 맺혀지는지 프로파일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얘도 과정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얘는 화면 안에 너무 밝은 별이 있으면은 그냥 옆에 어두운 걸 잡으면 될 텐데 이게 싫은가 봐요. 무조건 이거를 화면 밖에 빼내고 빼내는 것도 그냥 빼내는 거 아니고 프레이트 솔빙 해서 없는 데 가서 막 해요. 그러면서 잘 뽑나요. 그래서 저는 걸어놓고 그냥 딴 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막 뻗어 있어서 보면 포커스 맥스에서 뻗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포커스 맥스는 뺐고요. 근데 이걸 저한테 알려주신 분은 사실 그 기능 때문에 썼는데 우리 굴점 망원경으로 아니 뭐 다른 것도 좀 FB 짧은 걸로 촬영하다 보면 한두 시간 만에 초점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시 맞추기 귀찮으니까 세션 마다 중간중간 필터 바뀔 때마다 초점 다시 잡아라는 옵션을 걸어놓고 그때마다 자동으로 초점 잡고 혹은 필터 바뀌면 필터 두께도 있고 또 망원경이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써도 그 색수차가 조금씩 남아있다 보니까 그 색수차가 뭐냐 포커스가 맞는 위치가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전거로. 그래서 그러니까 필터 바뀔 때마다 자동 초점 다시 잡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쓰고 있는 거고요. 부가적인 기능들 보면은 뭐 노티피케이션 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은 메일로 쏴라. 우리 메일로 오면 핸드폰 다 띵동띵동 울리잖아요. 이벤트 있으면 메일로 쏘도록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웨더 센서 같은 거 고정 관측지는 웨더 센서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웨더가 안 좋아지면은 얘가 다시 또 어떤 액션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유저한테 또 어떤 알림을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요. CCD 오토파일럿이 제가 그 CCD 웨어즈라는 데서 나오는 건데 사실 UI도 조금 불편하고 되게 좀 느리고 이상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한 서너 종류, 5-5 종류가 있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외국 유저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는 게 이 시퀀스 제너레이트 프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가격도 그렇게 많이 안 비쌌던 걸로 알고 UI가 훨씬 더 세련됐고 뭔가 좀 더 빠를 것 같고 그렇거든요. 아 근데 시퀀스 프로는 제가 제품 샀었는데 네. 앵글윈도우즈랑 충돌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게요? 어떤 게? 그리고 이게 시퀀스 아, 예? 제가 써보려 했었는데 예. 그리고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좀 수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CCD 오토파일럿도 사실 한글 윈도우랑 충돌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충돌이냐면은 시간을 가져오는 부분 이런 것들에 충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시간 세팅은 뭐 오전 오후 이런 글자 안 나오고 AMPM으로 글자 나오게 한다거나 그런 몇 가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제 외국에서 한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무언가를 구매를 해서 새로 하신다 그러면 시퀀스 제너레이트 프로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좀 더 얼마? 한 $200 정도 했던 거. 아니 뭐 30유로 아니 100유로 이하예요. 100유로? 아, 100유로.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전 썼다가 환불 받았는데 CCD 파일럿은? CCD 파일럿은 한 $300 넘어갔던 것 같아요. 풀세트 지금 보니까 890불. 풀세트. 근데 풀세트라는 게 다른 것도 CCD 많겠죠. 인스펙터라든지 그런 거 다 예. 해가지고 890불. 네, 인스펙터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소개만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길지가 않아요. 아니, 그래서 도움됐어. 근데 메리디안 플립 한 다음에 네. 그러면 다시 잘 안 맞잖아요, 약간.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다시 다 돌려주면 찾아서 포스팅 그럼 다시 맥심의 기능이 있죠. 포인팅을 하고 나면 무조건 다시 페이지 그 솔딩하고, 가운데를 갖다가 네, 표시를 핀포인트를 다시 해주는 세트를 거예요. 쓰고 사도 아, 다시 잡아줘. 네. 야.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다른 데서도 다 할 수 있는데요. 좀 저는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하냐면요. 뭐 은하들을 그냥 입력하고 겐 누르고 하면 돼요. 그리고 CCD 은하야 뭐 그냥 센터에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 개 동시에 넣을 거 아니면은. 근데 성운이라든지 구도를 잡고 싶으면은 먼저 제가 대충 수동으로 마운트 움직여서 구도를 잡아요. 그래서 한 10초짜리 이미지 한 장 꼭 찍고 얘한테 던져줘요. 아, 똑같이 그럼 찍어. 내가 그럼 알아서. 똑같이. 네. 그러면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거기 딱 맞추는구나. 그 오늘도 찍고 내일도 찍고 모레도 찍고 계속 찍으면 지금 제대로 야, 시켰거든요. 정말 편하다. 혹시 곧 좌우로 넘어갈 거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이 있나요? 그게 여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패스 메리디안을 마이너스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슬루를 할 때 역슬루를 하는 거죠. 네. 아 무슨 말이냐? 그 네. 마운트들은 그렇게 뭐 우리사 마운트는 그런 기능이 네. 있잖아요. 그렇지. 네. 이거 근데 일단 그거를 어떻게 안 여기다가 사실 시간적 손해가 있어서 그렇지 또 무시하고 그냥 던져주면은 지가 돌리니까 되긴 되죠. 근데 돌리면서 지가 한 10분 까먹을 테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아쉽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두서 없는데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여기 아는 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동지가 의무를 동지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돈제어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요. 돈제어 같은 경우는 원격 관측이랑 좀 연관된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돔이 슬라이딩 루프예요. 그리고 망원경의 관측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피어가 굉장히 높고 얘를 옆으로 눕혀야지만 얘를 닫을 수 있어요. 덜 누웠는데 닫으면 사고예요. 근데 프로그램과 기계는 저는 못 믿거든요. 무조건 CCTV가 그 CCTV로 파킹이 완료된지 확인하고 제가 답도해놨어요. 근데 여기 기능은 다 있습니다. 마운트랑 그 돔을 연동하면은 촬영 끝나면 파킹해라. 파킹 끝나면 돔 닫아라.까지 또 다 엮을 수 있어요. 그건 조금 파킹 같은 게 괜찮은데 돔 닫는 좀 위험하지 않나. 코코싱은 맥심에 있는 기능을 쓸 수도 있나요? 맥심의 거를 고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눌러보고 싶은데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누르면은 좀 나와요. 뭘 고를 수 있는지 나오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프로그램 입장에서 이미 뭐 연결하고 쓰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 약간 드리면요. 아까 전에 말씀한 시퀀스 제너레이트 프로는요. 촬영이라든지 그런 걸 다 그 프로그램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거 자체로 할 수는 못하고 다른 프로그램 다 불러오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고 아까 시퀀스 제너레이트 프로는 이거보다 기능이 약간 적은데 촬영 시퀀스부터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 저 맥심도 안 쓰고 스카이도 안 써도 된다고요? 예, 촬영 카메라 제어가 되는 거죠. 아, 저걸 저기 맥심을 안 쓰고 그냥 거기서 다 할수 촬영하고 있다면 맥심도 그러니까 없이. 시퀀스 제너레이트 포커싱도 다 하고. 예, 다 기능이 안에 있어요. 대신 조금씩은 좀 미약해요. 가격이 좀 싼 대신 조금씩은 미약한데 얘는 아예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다 불러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데 기능 자체는 이거 오토파일럿 프로가 더 좋을 텐데 가격이 좀 비싸요. 네. 플랫은 어떻게 플랫은
저는 플랫은 수동으로 찍고 있어요. 여기도 기능이 있긴 한데 저는 플랫은 수동으로 찍고요. 대신 한 장 한 장 찍는 건 아니고요. 맥심의 플러그인으로 플랫 어시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무료거든요. 그 플러그인 자체는 그거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필터 설정과 뭐 이런 것도 설정해 놓으면은 버튼 한 번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다 찍어요. 플랫을 어떻게 그냥 멍겨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앞에다 뭐 안 끼고 그냥. 안 끼고 스카이프 스카이프 하늘을 그냥. 네. 스카이프가 있습니다. 근데 스카이프에 찍어보면은 시간이 되게 모자라요. 빨리빨리 어두워지고 빨리빨리 밝아지니까 필터 바꾸고 타겟, AU 맞추고 하다 보면은 막 자꾸 시간이 모자라요. 낮에 그 구름 낀 날 네. 하늘에 대고 찍으면은 진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플랫 뭐 잘 아시겠지만 플랫 찍을 때 셔터 타임이 너무 빠르면은 이 특정 CCD들은 이 셔터의 모양이 남고 막 그래. 아 이게 지금 여기 저 CCD라서 그렇구나. DSLR은 괜찮아. 뒤에 모니터에 대고 찍죠. 그냥 순식간에 찍어. 네네 맞습니다. 네. 오토가이드 학습은 어떻게 해요? 오토가이드 학습은 미리 해놓는 네 미리 해놔요. 계속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맥심에서도 똑같은데요. 맥심에서도 한 번 학습해놓고 마운트가 연결돼 있으면은 정기적경을 아니까 재학습 안 하거든요. 근데 저기 PhD 같은 경우는 학습을 그냥 본인이 하고 그냥 쭉 자동으로 시작하니까 그런 거 사용하면 그냥 네, 그래도 되죠. 아저 카메라 컨트롤 아니 그거는 근데 얘는 학습 자체를 다시 안 하니까 그 시간도 아끼는 거죠. 촬영하다가 네. 구름 끼면 쟤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구름 끼면은 스탑 A로 그냥 떨어지고 그 장은 찍고요. 다음 장은 찍기 전에 가이드를 확인하거든요. 못 찍고 멈춰 있어요. 진행은 안 돼요. 그러면은 가이드만 움직이기. 그럼 날씨 센서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네. 아, 그래주면은 됩니다. 그냥 예, 됩니다. 야 물량 센서 예. 뭐 그러니까 맞아요. 그 말하고. 기능이 다 있어요. 그 기능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칼리브레이션을 그 가이드 칼리브레이션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핫픽셀을 찍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타겟 ADU를 높게 좀 잡아주는 거고요. 픽셀이. 핫픽셀이 타겟 ADU가 그렇게 높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ADU가 높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좀 높게 잡아주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런 세팅이 좀 더 디테일하게, 저도 이제 한 번 세팅하고는 그냥 쓰니까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을 몇 번 그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스크린샷을 안 떠났네요. 어떤 노출이 적당한지, 그래야 어떻게 해야지 핫픽셀 필터도 있잖아요. 핫픽셀을 피할 수 있을지를 몇 번 한 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핫픽셀을 확실하게 안 잡는구나 라는 그런 세팅 해놓고 나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거를 저는 고정관측 쓰니까 한번 세팅하고 좀 쓰는데 이동하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동하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촬영장 도착해서 잘 세팅해놓으면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놀 수 있어요. 원격 관측을 이용하면서 네. 그게 문제가 생겨서 다시 날아가야 된다는 이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거는 사실 이거와 별개의 별개로 문제예요. 이거 별개로. 국내에서 할 때 네. 엄청나게 많이 그랬죠.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그 많은 걸 겪었고요. 주로 국내- 무슨 문제가 제일 많이 생겨요? 주로 뭐 USB 연결성 문제, 뭐 USB가 뺐다 끌었다 붙었다. 특히 USB 허브들이 USB가 심하네요. 정말 USB는 싫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국내에서 제가 아로를 2번 했었거든요. 성주에도 한 번 하고 국내에도 하고 여기 인종필 같이 있는데 했었는데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다녔고요. 다행히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아직은 한 번도 긴급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요 며칠 전에 한 번 있는데 그 우리가 사용하는 라우터 IP06기가 맛이 간 것 같아요. 현지에다 연락했더니, 그러니까 네트워크 끊어서 현지에 연락했더니 이게 전원 버튼 누르면 켜지다가 손 떼면 꺼진다. 2년 반 만에 고장난 것 같아요. 되게 좀 비싼 걸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럼 어떻게? 그냥 지금 그래서 야 테이프 붙여서 해놔 그랬더니 살아났더라고요. 살아났는데 오늘은 거기 현지가 비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면 거의 100% 확률로 번개가 엄청 떨어져요. 그러면은 거의 네트워크가 전기가 단절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이라서 네트워크도 안 붙고, 네트워크 안 붙으면은 네트워크가 안 되거나 정전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환경이고 이메일 보내보면 이제 상황을 알 수 있겠죠. 네. 말이 안 돼서 전화를 못 합니다. 이메일 보내면 다음날 와요. 근데 아직까지 큰 불편함은 없어요. 제가 40분까지인데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고 혹시 더 궁금하신 분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 분 시간 더 드릴게요. 다음 분이 더 드릴게요. 없으시죠? 일단 그 용량이 상당히 큰데 거기서 촬영한 다음에 전송은 어떻게 받나요?
용량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대부분의 원격 관측지 호스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추천하냐면은 야 파일 저장해놓고 전처리하고 확정된 것만 너희들 보내서 써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날려도 시간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용량은 엄청 큰데 날라오는데 크게 문제 없고 제가 쓰는 곳은 업로드가 한 3-4메가 바이트, 3-4메가 바이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룻밤 촬영한 거 한두 시간이면 날라와요. 날라오고 좀 느릴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제 하드디스크가 막 이제 넘치고 있죠. 너무 많이 오니까 너무 많이 촬영하니까 처리를 못하고 쌓이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